있지만 수연이죠. 오늘 여러분하고 할 것은 제가 삼가함수 그래프 부분입니다. 삼가함수 그래프 부분이고 삼가함수 그래프 관련된 부분이 잘 안 되게 되면은 방정식이나 이제 부등식에도 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잡아드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뭐 먼저 들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뭐 한번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다시 내가 잊어버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뭐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시 재점검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강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 공부를 할 때도 괜찮지만요, 만약에 내신 대비 기간이 갔을 때 한번 내가 들었는데 기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활용하셔도 되고, 첫 번째는 삼가함수 그래프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각의 변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잊어버렸다든가 또는 헷갈린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용도로 이제 강의를 찍는 거니까 일단 먼저 저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sin x 그래프부터 출발할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sin x 그래프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이 sin x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뭐 이미 배우셨죠? 삼가함수의 뜻을 배우실 때 sin x는 r분의 y, cosine x는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r분의 x, r분의 y 이렇게 출발하게 되지만 일단 sin x와 cosine x, 탄젠트 x의 기본 그래프 개형은요, 단위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인 원을 제가 여기다 그릴 건데요. 자, 얘가 반지름이 다 일자리인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몇 가지 점을 잡아서 제가 오른쪽에 찍을 건데, 자, 이 점의 좌표는 1,0입니다. 현재 반지름 길이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을 제가 A점이라고 할 건데, 그럼 오른쪽으로 당겨서, 그러면 A점에서의, 점 A에서의 사인 값은 얼마냐? 점 A인 점에서의 사인 값은 얼마냐? 그러면 R이 1이고요. Y좌표가 0입니다. 그래서 1분의 0이라서 0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각도를 의미하게 돼요. 각도. 그래서 요 자리는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시초선이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각도는 뭘 나타내냐? 내가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을 나타내는 동경과 시초선하고의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얘가 시초선이고 여기 위에 제가 이렇게 겹쳐서 그리게 되는 게 이제 동경이 될 텐데, 시초선과 동경이 겹쳐지게 되니까 걔네 둘의 각도는 얼마일까요? 0이 되겠죠. 따라서 나는 여기다가 sin x라고 쓰지 않고 그럼 네가 0이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sin x를 부를 때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치면, 함수를 정의했다고 치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무슨 좌표가 돼요? x좌표가 되겠죠. x좌표가 돼서 그거의 계산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y좌표라고 쓰게 되겠죠. 따라서 각도가 0일 때 계산 결과가 0이니까 사인 그래프는 내가 0,0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래프 모양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제가 이쪽에 이제 그려볼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요, 일부러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0,0에서 이제 출발하겠죠. 0,0에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놈이 가다가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좀 가다가 이제 여기가 점 A였는데 이번엔 요점을 가다가 점 B가 있는데 X좌표가 만약에 2분의 루트 3이 되고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동경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을 아래로 떨굽니다.
그럼 현재 여기는 1이 되겠죠.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고요. y좌표가 여기선 2분의 1이라는 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특수각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뭐죠? 반절이죠. 그러니까 이건 1대2, 2대1의 비율이에요. 2대1의 비율이면 여기를 60도라고 그러고 2대 루트 3이라면 여기를 30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삼각비에서 배웠죠. 따라서 이 부분의 각도가 그러면 30도라는 거죠. 제가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점 B는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30도니까 각도를 여기다 쓰게 됩니다. 근데 각도를 저기다 쓰게 되면 사인은 뭐라고 했죠? R분의 Y라고 했죠. 그럼 R분의 Y니까 R 자리에 1이 들어가고 Y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서 계산 결과는 2분의 1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가다가 30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30도라는 곳에는 2분의 1이 위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쭉 가다가 2분의 1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있다고 30도 30도는 우리 호도법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6분의 파이죠. 그래서 표시를 하실 때 x좌표가 6분의 파이인데 그때 당시에 나오는 y좌표는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요쯤에 있다고 치시고 너는 2분의 1이니까 나는 요 점을 지난다. 점 B에 대한 사인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점 C다. 점 C다. 그러면은 만약에 점 몇 도냐는 건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구게 되면 그래프 모양은 조금 약간 안 맞지만 숫자를 표현하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루트 2라서 1대 루트 2가 성립이 돼요. 삼각비에서 1대 루트 2가 성립되면 우리는 저기를 45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사인 45도라고 얘기해야 되고 R분의 Y인데 R 값이 1이고 Y좌표가 2분의 루트 2니까 같은 과정을 거치면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이제 45도를 호도법으로 만들면은 4분의 파이라서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X좌표가 4분의 파이일 때 나오는 Y좌표가 2분의 루트 2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가서 한 요쯤에 요 지점에 만약에 4분의 파이가 있다고 한다면 요 지점에 Y좌표가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요. 얘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가게 되면 이 Y좌표의 길이가 점점 이쪽으로 늘어가죠. 그러면은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가 계속해서 커져버리기 때문에 얘는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맥시멈을 찍을 때가 있어요. 맥시멈을 찍을 때가 언제냐면 요 점이죠. 요 점의 좌표는 0,1입니다. 그럼 Y좌표가 요때가 제일 크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Y좌표가 제일 큰 지점이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건데 요때 Y좌표는 1이고 R 값도 1이니까 R분의 1이라고 해서 그때는 여기다가 Y좌표가 1인 지점일 것이다. 단 그때의 동경은 누가 되는 거예요? Y축과 똑같은 동경이 되는 거죠. 그럼 시초선에서부터 여기 있는 동경까지 가는 각도는 90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90도는 얼마라고 해요? 2분의 파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해줘? 요렇게 그려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안 맞긴 하지만 일부러 곡선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요 점들의 Y좌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원 모양대로 나오는겠지. 원의 모양대로. 근데 여기서부터는 Y 값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점을 갖다 내가 딱 찍었을 때는 동경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맞아요? 그럼 시초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즉
90도를 넘어가면서 180도까지 y좌표가 계속해서 점점점 줄어드는데 x축보단 위쪽에 있으니까 그 y좌표는 무슨 수예요? 양수겠죠. 따라서 우리가 180도까지 180도는 우리가 호도법으로 얼마라 그래요? 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놈과 이쪽에 있는 y좌표는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마치 저쪽에 있는 반원을 그대로 내가 이쪽에서 따온 것처럼 사인 x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상황이 이제 그려졌을 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얘가 이제 각 동경이 이쪽까지 왔어요. 동경이 이쪽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y좌표가 점점 음수 쪽으로 더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있는 y좌표를 내가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찍어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y좌표를 여기다 또 찍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여기 있는 y좌표들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난 어떻게 오른쪽에 그려줘야 됩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는 이런 모양이 이제 다시 나가야겠죠.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역시 쭉 연결해 보면 여기가 제일 낮을 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제일 낮을 때가 요 지점인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각도라는 놈이 제가 여기다가 어느 점을 잡고 이렇게 내가 동경을 그렸다고 치면은 시초선에서부터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270도란 말이에요. 그럼 270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y좌표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음수이긴 한데 y좌표가 요만큼 아니면 y좌표 요만큼, y좌표가 요만큼, y좌표 요만큼이 되겠죠.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얘가 점점 y좌표가 음수지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를 갖다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다시 쭉 이렇게 올리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70도니까 결국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땐 우리는 360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360도는 2파이죠.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2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각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각도를 얘기할 때 뭐 570도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애들은 360도를 막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 바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동경을 표현하고 싶어. 주황색 동경을. 그러면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 수도 있죠. 그럼 그때 r분의 y를 해주게 되면 그때는 요 y 좌표가 오른쪽에 있는 sin x 그래프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다시 또 똑같은 게 그려질 텐데 얘가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은 이 원에 있는 y좌표들을 계속 찍다 보니까 여기 맨 처음에 나왔던 요 y좌표들하고 여기 y좌표들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똑같겠죠? 그래서 sin x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시초선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음의 방향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만약에 각도가 음수가 나오게 되면 y좌표가 음수 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쭉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 아 그럼 너는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겠구나. 그러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런 모양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각도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는 계속 어떻게 돼요? 반복된다는 거지. 반복. 근데 이제 그거를 일단은 사인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형태까지는 이해를 하셨어야 되고 음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90도인데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90도 그걸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드셨나요? 제가 지금 그린 게 뭐예요? 여기 맨 처음에 써놨던 y는 sin x 그래프의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 반복되는 폭을 이제 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폭을 수학에서는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한 번 반복되는 폭은 x좌표의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파이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2파이마다 반복됩니다. 2파이마다 반복이 돼요.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지금서부터 이제 요거를 좀 축소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저는 삼가함수를 익숙하지 않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뭘 그리라고 요구를 하냐면 이게 정사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걸 저는 미리 그려놓으라고 해요. 왼쪽도 그려놓고 요렇게 전 이런 거를 그려서 그리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고 얘가 2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왼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 반원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온 것처럼. 이것도 끝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리고 y좌표의 최대는 여기서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y좌표의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sin x 그래프의 기본형이고 요때 주기는 얼마라고요? 2파이라는 거예요. 2파이.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상황을 하면 어떨까요? y는 2sin x다.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했어요? sin x 그래프의 2배를 했죠. sin x 그래프의 2배를 했어요. 그러면 sin이다 코사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y는 x라고 되어 있던 거를 y는 우리가 2x로 바꿨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x 1 넣었을 때 나오는 요 y값 1. 근데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면 여기 y값이 얼마나 2가 나오니까 몇 배가 돼요? y좌표가 2배로 늘어나 버려요.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앞에 2배를 해주게 되면 y좌표가 2배가 되는 거니까 원래 1이었던 게 이만큼 2배 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이만큼 있었던 게 2배가 되면 한 요쯤 찍힐 거고 여기도 2배 되면 한 요쯤 찍히겠죠. 그럼 이놈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0에다가 2배가 어차피 뭐 0이니까. 근데 양수 쪽만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음수 쪽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인데 그거에 2배를 해주면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아?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노란 그래프가 뭐예요? y는 2sin x. 그럼 이제 뭐야? 여기가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아래로 축소 또는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축소 확대 개념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하얀 그래프일 경우에는 최대값이 1이었는데 그걸 2배 줘버렸으니까 노란 그래프일 경우에는 최대값이 2가 되겠죠. 근데 하얀 그래프일 경우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2배 줘버리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마이너스 2죠. 여기 y좌표가. 따라서 너라는 놈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을 하는 거구나. 여기 앞쪽에 곱해지는 숫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숫자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를 장난을 칠 거예요. 이렇게 x 앞에 2를 붙였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x 앞에 2를 붙였잖아요. x 앞에 2를. 근데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어요?
사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각도가 2분의 파이일 때 1이 나왔어요. 사인은 여기 들어가는 각도가 2분의 파이일 때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자리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2분의 파이가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 앞에는 아무 숫자도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값이나 최소값, 즉 제일 높은 부분이나 제일 낮은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x가 4분의 파이일 때 1이 나왔다는 것은 0과 2분의 파이의 정확히 반절, 요 지점이 4분의 파이인데 그때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4분의 파이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됐을 때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좌표를 찍게 되면 내가 이렇게 찍을 거야.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였잖아요. 여기가 2분의 3파이 때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 자리가 2분의 3파이가 되려면 x라는 것은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3파이가 돼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4분의 3파이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냐면 2분의 파이와 파이 한 가운데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4분의 3파이가 되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아까 전에는 여기까지가 한 번 반복되는 거였는데 얘는 이만큼이 한 번 반복되는 걸로 바뀌었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한 번 반복되는 그 가로폭, 그걸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두 글자로 주기라고 얘기한다고. 얘는 주기가 2파이였는데 파란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반복되는 폭이 되는데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였어? 아까 파이였거든요. 그럼 0부터 파이까지가 한 번 반복된다. 그러면 이놈의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아, 너는 주기가 파이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가 2x가 아니라 3x였으면 어떻게 될까? 3x를 내가 2분의 파이라고 해주면 x는 6분의 파이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2분의 파이였던 점이 만약에 여기가 3x였다면 그때는 x가 6분의 파이로 바뀌어버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 뭘 눈치를 채야 되냐면 x 앞에 어떤 숫자가 붙으면 그 놈으로 나눠줘야지 원래 위치의 y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놈으로 나눠줘야 원래 위치의 y좌표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얻어낸 게 뭐예요? 아, 기존에 있던 주기가 2파이였는데 x 앞쪽에 어떤 숫자가 붙으면 이 숫자로 원래 주기를 나눈 만큼 그래프가 축소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 써진 숫자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놈을 뒤집은 숫자는 2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 2배로 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정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y는 제가 식을 써볼게요. a 곱하기 사인 bx 더하기 c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a 곱하기 사인 해놓고 이걸 b로 묶어서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라고 되어 있을 경우 지금 여기 x 앞에 붙은 숫자는 b잖아요. 맞죠? 그럼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이였는데 이놈의 주기는 그럼 얼마로 바뀌는 거야? 원래 주기를 x 앞에 붙은 숫자로 나눠준 만큼 아까 전에 줄거나 늘은다. 여기서 봤잖아. 줄거나 아까 전에 선생님이 늘어난다 보여드렸죠. 그랬는데 x 앞쪽에 오는 숫자가 항상 양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주기는 폭을 얘기하는 건데 폭에는 음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 x 앞쪽에 써진 숫자의 절대값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최대값은 그럼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럼 여기 앞쪽에 오는 A가 얼마냐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막 늘었다. 만약에 여기 앞쪽에 붙은 숫자가 2분의 1이면 원래 사인 그래프를 반으로 줄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관련되게 되는데 뒤쪽에 D가 더 붙었어. 그럼 이 D는 뭐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D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 우리가 이용을 하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2배를 늘려놓고 이렇게 올리든가 2배를 늘려놓고 아래로 늘리든가 뭐 이렇게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게 없었을 때 최대값은 A의 절대값을 붙인 값에 플러스를 붙여주고, 이게 없었을 때의 최소값은 A의 절대값을 붙여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왜냐면 A도 양수가 올지 음수가 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 값을 전부 다 위로 D만큼 올리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지. 따라서 이때는 여기 뒤쪽에 있는 D 붙여주시고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거는 절대값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건 부호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여기 있는 숫자 갖다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sin x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래프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막 난리를 쳐야 돼요. 난리를.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뭐 카톡이든 댓글이든 뭐든 좋습니다. 물어봐 주시고요. 처음에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자꾸 들어보세요. 한 번 딱 듣고 아 이해 안 되는데 이거 어렵다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사실 여기 최대 최소 얘기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볼 거예요. 자, 출발은 똑같아요, 여러분. 코사인 x 그래프는 역시 삼각함수니까 저는 단위원에서 출발합니다. 단위원에서 출발해주게 되고요. 반지름은 우리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x축, y축이 있어요. 근데 코사인 x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냐면 단위원, 원에서 코사인 값은 우리가 r분의 x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r 값이 얼마죠? r 값이 1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원에 무슨 좌표가 코사인 값이 되는 거야? 이 원의 x 좌표들이 코사인 값이 되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 x 좌표는 1이에요. 요점의 y 좌표는 0이죠. 그럼 1에서부터 x 좌표가 점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x 좌표 값들이 이 코사인 그래프의 y 좌표란 얘기죠. 따라서 나는 오른쪽에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그려주게 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 이게 시초선이고요. 얘가 지금 동경이거든요. 동경. 시초선이고 동경인데 시초선과 동경이 지금처럼 저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각도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 0도는 1이구나. 각도가 0일 때의 x좌표가 코사인인데 그때 0도일 때 그럼 1이라는 것은 얘는 0,1 0,1에서부터 내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0,1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x좌표가 점점 0에 가까워져요. 요점 이렇게 나오는 동경은 90도예요, 현재. 그러니까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질수록 그래프의 x좌표는 0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까워진잖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얘는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프 모양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하면 각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쭉 가요. 근데 그때 x좌표는 음수. 여기 찍히는 x좌표들은 죄다 음수니까 여기 코사인 값은 전부 다 뭐야? r분의 x인데 x좌표가 음수니까 코사인 값도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얘를 또 음수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90도니까 2분의 파이라고 쓰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야. 이제. 이 모양 그대로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야.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갔다가 각도가 이제 동경이 이렇게 되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1까지 찍었다가 x좌표가 다시 2점의 x좌표, 2점의 x좌표, 2점의 x좌표, 2점의 x좌표 점점 마이너스 1에서 다시 어디로 가까워져요? 0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다시 0으로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이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을 찍었는데 그 그래프에 뭐 이렇게 x좌표가 점점 다시 여기 0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만약에 동경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시초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데 요때 x좌표는 0입니다. 그래서 그걸 찍고 그 다음에 x좌표는 점점 양수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어디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1까지 올라가서 얘랑 높이가 똑같은 곳에서 정확하게 한 바퀴가 만들어집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그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몇 번을 돌고 와도 같은 x좌표를 가리키게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고 와도 요 점의 x좌표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 번 돌면 2파이, 두 번 돌면 4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요 모양의 그래프들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뭐 여기도 끝없이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반복되는 이 폭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주기가 뭐라고요? 반복되는 폭이 2파이라고. 그리고 y좌표가 제일 높을 때가 최대값. 근데 최대값은 여기 얼마? 현재 y좌표 1이 되고 최소값은 y좌표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y는 코사인 x 그래프의 성질,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2파이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만약에 2배가 됐다.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2배, 2배. 그럼 최대도 몇 배? 2배, 최소도 2배.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x가 2가 붙었다. 그럼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코사인의 주기가 원래 2파이였죠? 근데 x 앞에 어떤 숫자가 붙었어요. 그럼 원래 주기 2파이를 x 앞에 붙어지는 숫자로 나누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도 사실 사인하고 정리했을 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까 제가 오른쪽에 막 사인 정리해드렸잖아요. 코사인도 우리가 이렇게 써요. 코사인도 a 코사인 bx 더하기 c 플러스 d라고 우리가 쓰게 됐을 때 이놈이 뭔지 모르니까 이놈의 최대값은 절대값 a에다가 d를 한 번 더해주고 이놈의 최소값은 절대값 a에다가 마이너스 한 번 더해주고 그리고 d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럼 이놈의 주기는 원래 코사인 주기 원래 얼마였다고요? 2파이였는데 x 앞에 써지는 숫자의 반절, x 앞에 써지는 숫자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는 게 주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기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주기가 넓어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요? 늘어내는 거죠. 상황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가 이제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탄젠트가. 자, 그래도 해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탄젠트는 아까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s, 즉 분모에 r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탄젠트는 뭐냐면은 x분의 y예요. r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보세요. 저희 단위원을 그렸어요. 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점의 요 점에서 탄젠트 값이 뭐냐고 물어보면 x좌표가 1이고 y좌표는 0이니까 얘는 1분의 0이라서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쪽 어딘가에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는 만약에 지점이 있다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야 여기 각이 세타일 때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누구니 그러면 이쪽에 있는 2분의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하셔서 아마 루트 3이 탄젠트 값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기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요. 이 점은요 좌표가 0,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야 10초선이 여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90도가 될 때의 탄젠트 값이 얼마니 만약에 묻게 되면 탄젠트 값을 쓰려고 보니까 갑자기 멈칫하셔야 돼요. 정상적이신 분들이면 멈칫하셔야 됩니다. 왜 멈칫하셔야 되냐면 x분의 y라고 쓸 때 0분의 1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분모가 0이죠. 분모가 0인 숫자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90도일 때는 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내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잠깐만 x좌표가 0일 때는 그럼 탄젠트 값을 내가 쓸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줄어. y좌표는 커져. 여기도 봐봐. 네, 이렇게 해볼게. 잘 보세요. 자, x좌표 이만큼, y좌표 이만큼. 만약에 노란 데까지 왔어. 노란 데까지 왔으면 x좌표가 줄었는데 y좌표는 늘었어. 자, 여기까지 왔어. x좌표가 줄었는데 y좌표가 늘었어. 이 상황을 종합해 보시면요. 분모는 줄고 있는데 분자 쪽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수 형태에서 분모가 작아지면 그 숫자는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수에서 분자가 커지면 그 숫자는 당연히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종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동안에 분모가 줄어들고 분자가 커지니까 계속해서 숫자는 커집니다. 계속해서 숫자는 커져.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탄젠트 값이 계속 커지는데 여기 90도에서 제한이 걸려버린다는 거죠. 90도에서는 탄젠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곳을 여러분들이 찍지 못했을 때 그런 거를 맨 처음에 어디서 배웠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에서 배웠지. 그 유리함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x-2분의 x 빼기 1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x는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지 어느 점을 딱 찍고 그래프 그릴 때 그 점이 지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 탄젠트 그래프는요 예상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가 나오냐 10초선이 여기에 있고 동경이 이렇게 돼 있을 때가 탄젠트 0인데 탄젠트 0은 아까 보셨다시피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0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얘가 점점 탄젠트 값이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탄젠트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분모가 줄고 y좌표가 늘어나다 보니까 얘는 줄고 얘가 늘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을 내가 못 찍냐. 90도가 되는 지점은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런 2분의 파이라는 지점은 점을 내가 저기서 탄젠트를 찍을 수가 없는 거야. 탄젠트를 찍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커지긴 커져. 응? 이렇게 가도 x분의 y, 이렇게 가도 x분의 y, 이렇게 가도 x분의 y. 점점 값이 커지긴 커지는데 2분의 파이 때 점을 찍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 점하고 이 빨간 거는 만나 못 만나? 못 만난다는 거죠. 근데 점을 찍을 수 없는 곳을 여러분들은 유리함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 모두 다 한 단어로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점근선이죠.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는 독특하게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이 2분의 파이가 나오죠. 근데 이 점근선을 건너뛰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의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나오겠죠. 요 점의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되면은 요 점의 x좌표분의 y좌표. 근데 이 2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다 보니까 x분의 y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돼? 다시 이러고 가는 거야. 여기서 이러고 가겠지. 점점 이러고 갑니다. 모양이. 그러다가 이제 이쪽까지 동경이 오게 되면은 180도가 되죠. 근데 180도일 때는 x분의 y를 해주시게 되면은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라서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파이라는 지점에서 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또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x분의 y를 해주는데 여기는 또 독특하게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니까 x분의 y라는 걸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야죠. 점점 또 올라가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점의 좌표가 0,-1이거든. 그럼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은 x분의 y, x분의 y 해가지고 계속 커지다가 또 얘 때문에 점을 못 찍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가다가 젠장 그러면서 가다가 또 못 찍어. 몇 도에서 못 찍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270도고 270도를 호도법으로 얘기하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근데 얘가 이거를 또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x분의 y 또 x분의 y 또 이렇게 가면 x분의 y. 근데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탄젠트 값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절대값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된다는 건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냐면 원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탄젠트도 반복이 되는데 뭐가 반복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또 점근선이 있겠지. 그럼 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반복이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왜? 음의 방향으로 갔을 때 90도인 지점이 x좌표가 0이니까. x좌표 0이니까. 그래서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반복되는 폭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주기라고 한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주기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주기인 겁니다. 근데 이 간격이 다 똑같아요. 얼마?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 정확하게 파이가 나옵니다. 그럼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y는 탄젠트 x라는 놈의 주기는 파이다. 아까 전에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는데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라는 겁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탄젠트가 파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점근선도 파이마다 반복이 돼요. 그쵸? 점근선도 여기에서 파이만큼 더해주면 나오고 또 파이만큼 더해주면 나오고 파이만큼 더해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 번째인지를 모르니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렇게
단 이때는 뭐냐? 단은 n은 정수라는 겁니다. n에 0이 들어가 버리면 요 첫 번째 전명사. n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면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가 더해진 거니까 요만큼 더 오니까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탄젠트 x를 푼 근데 최대최소를 제가 말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최대값이라 얘기하는 건 뭐죠? y좌표가 제일 클 때. 최소값은 y좌표가 제일 작을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탄젠트 그래프는 끝없이 가고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x의 제한된 범위가 물론 있으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뭐 탄젠트도 x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다. 만약에 x 좌표가 뭐 여기가 삐리리가 있고 뭐 여기에 x 좌표가 이렇게 삐리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를 우리가 논하겠다 그러면은 요때가 최소, 요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제한된 범위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탄젠트에선 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들이 쭉 여러분의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절대값 그래프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습니다. 사실 배우셨는데 간략하게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주 나오는 거 일단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거 2개. 이제 만약에요, 요거는 애들이 잘 기억하더라고요. 만약에 y는 sin x 전체에 절대값을 씌워놨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요. 원래 sin x 그래프를 그려요. 자, 아까 전에 sin, 코사인 그릴 때 제가 이렇게 사각형 같은 거 그려놓고서는 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저는 2파이까지만 그릴게요. 끊어진 거 아니죠. 원래는 더 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도 이제 뭐 더 있고 여기도 더 있겠지. 이렇게 원래는 더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식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주게 돼요. 그럼 x축 아랫부분을 죄다 위로 올리면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고 얘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대로 이런 게 있었겠죠.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냥 아까 사인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원래 얘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그래서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는데 x 앞쪽의 숫자를 변화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을 씌워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번 반복되는 폭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폭이 뭐예요? 정확하게 뭡니까? 주기가 파이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을 때 항상 주기가 파이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주기 같은 걸 판단하시려면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절대값 씌웠으면 뭐가 어떻게 돼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삼각함수 완전 폭망합니다. 폭망.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 못 풀겠다 그래요. 근데 삼각함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중간에 전화가 들어와서 끊어졌는데 이어서 가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sin x의 절대값 이렇게. 자, 이건 또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 다른 거냐? 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 맨 처음에 x의 절대값이 없는 것부터 일단 먼저 그립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을 그린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x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내가 그렸다는 것은 y축보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른쪽 부분만 그리게 된 거겠죠. 그럼 나는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sin x 그래프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래 sin x 그래프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한다는 거야. 원래 sin x 그래프는. 근데 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린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그리고 이쪽은 그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x의 절대값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이 다음에 이 놈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준다. 그럼 이 노란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주면 이렇게 가겠죠.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게 이쪽으로 끝없이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일단은 나중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셔야 되는데 그 방정식과 부등식 푸실 때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 헷갈려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고 제 것만 듣지 마시고 다른 것도 만약에 들을 수 있으면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뭐 EBS를 들으셔도 되고 유료 인강 끊으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삼각함수 그래프 부분만 다른 거 문제풀이까지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는 방법부터 해서 그 부분만 막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보신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 검색해서 보신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엄청나게 여기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가계 변화는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제가 또 찍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그래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반드시 듣고 복습 반드시 하시고 막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안녕. 1, 2, 3, come on!